저도 이 허영 교수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헌법 68조 2항에 이걸 예견을 하고 있어요. 허영 교수님 말씀하신 거군요. 네네네. 대통령이 거리될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우리가 보궐선거의 사유에 판결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판결이란 것은 내란 외환죄에 대한 판결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런 주장도 가능은 하죠. 네. 근데 여기 판결 앞에 내란 외환죄라고 써져 있어요. 그냥 판결로 되어 있다. 그냥 판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재판을 받더라도 이 재판이 확정이 돼가지고 공무원의 직을 상실할 만한 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직을 상실하는 게 맞는 거죠.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제 이르면 금주에 이번 주에 주심 대법관 배당하고 본격적 심리에 돌입할 예정인데 이 후보는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상관은 없어요. 예, 상관은 왜요? 왜냐하면 본인이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고 이유서는 검찰에서 제출을 하고 본인은 안 내도 상관은 없죠. 본인은 지금 무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서를 대법원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판결문보다 더한 대편서를 더 잘 쓸 자신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훌륭한 변론 여지사가 어딨습니까? 그렇죠. 아니 오히려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것보다 더 나갔어요 판결이.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을 아마 예상 못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가서 오히려 더 선회를 해줬으니까 이건 의견 표시에 불과해. 정말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지 생각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잘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견서를 굳이 이게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5월 12일 전에는 가능하다고 한다면 결론을 내주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어려운 판결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이제까지 없었던 내용도 아니고 수많은 공선법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건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대법원에서 그 후보자 등록 전에 결론을 내줘야죠. 아니 무죄면 그러니까 뭐 항소 기각이면 항소 기각, 아니면 파기 환송을 할 거면 파기 환송, 파기 자판은 안 되니까 파기 환송을 할 거면 파기 환송. 그래서 어떤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죠. 근데 지금 법원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공직선거법도 문제지만요. 다른 재판도 문제예요. 다른 재판은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이건 대법원이 알아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아예 해버렸잖아요. 우린 이거 못합니다 라고 해버렸잖아요. 지금 해석이 없지만 그럼 대법원에서 앞서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 당연히 해줘야죠.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밝혀줘야죠. 이거 재판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왜냐면 할 것이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를 할 거예요. 본인이 아니면 뭐 그렇기 때문에 아유 헌재가 헌재가.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그 두 명의 재판관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이제 어차피 임명 절차가 진행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텐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두 명을 지명을 할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왜냐면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돼 버리고 선고를 못 하게끔 하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7명인데요. 할 수 있는데. 심리는 가능하죠. 근데 선고는 아마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7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6인 이상의 어떤 인용 결정이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은 이제 또 진보 성향에 있는 분들이 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인용이 아니라 그냥 기각 결정을 해버리면 기각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는 분명히 의견을 밝혀줘야 돼. 입장을. 하겠다 말겠다.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냥 계속 안 잡고 이렇게 그냥 버티겠다?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버틸 거예요? 이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11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정의를 저버리는 방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후보 등록하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죠. 대통령이 된다면 서프라이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비굴해지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됐는데 계속 그냥 뭐 재판 차일피일 그냥 안 하고 뭐 그렇게 그냥 계속 길 안 잡고 그러면 그걸 계속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법원에 대해서 왜 안 잡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사전에. 저는 선거 전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을 대법원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봅니다. 이 헌법 68조 2항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우리 84조에 대해서 헌법 84조 한 번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우리 설 변호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사실 뭐 공무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도 웬만하면은 선고를 설 변호사님이 하신 거 맞나요? 어떤 이 84조에 대한 입장이 어떤 입장이시죠? 저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기소지. 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지 재판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반론은 그래도 국민이 뽑았는데 그렇게까지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 그러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면서 대통령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 우리가 다 용서를 해줘야 되나요? 재판도 안 하고? 네.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허영 교수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헌법 68조 2항에 이걸 예견을 하고 있어요. 아, 허영 교수님 말씀하신 거군요. 네네네. 대통령이 거리될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우리가 보궐선거의 사유에 판결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판결이란 것은 내란 외환죄에 대한 판결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런 주장도 가능은 하죠. 네. 예. 근데 여기 판결 앞에 내란 외환죄라고 써져 있어요. 그냥 판결로 되어 있다. 그냥 판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재판을 받더라도 이 재판이 확정이 돼가지고 공무원의 직을 상실할 만한 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직을 상실하는 게 맞는 거죠. 대통령이라 해서 내가 모든 범죄에서 나는 대통령이 있을 동안은 벗어날 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허영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판결이란 것이 우리가 내란 외환죄로 한정해서 한다고 어디에 해석이 적혀 있어요? 저는 그런 해석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그걸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이 판결이라는 것은 내란 외환죄에 대한 판결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 앞에 보고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란 외환죄라고 써져 있지도 않고 가로쳐져 있지도 않아요. 68조 0이 그리고 앞서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추를 저 헌법제 다시 봤는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궁금해서 예전에 제가 공부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헌법책을 펴서 다시 봤지만은 여기에 대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헌법 만들던 분들이. 그러니까 입법자들이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걸 지금에 와서 그런 후보가 올라왔으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어떤 범죄와 관련한 것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뒤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무슨 정치적 수사다. 아니 정치적 수사라고 할지라도 과한 부분에 있어요. 저도 어떤 검찰의 수사가 조금 과했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을 아예 배제하다 다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과한 부분은 있지만 과한 부분을 빼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관련자들은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측근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소고 그러면 무죄를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기소가 돼 있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시간을 엄청 끌면서 그냥 어떻게든 자기가 대선 후보 될 때까지 이 재판들을 끝내지 않겠다라는 생각
태도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무슨 정치적 수사다 뭐 이렇게 저는 하는 변명이 말이 안 된다고. 정치적 수사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근데 왜 정치적 수사인데 그럼 정치적 수사하면 다 무죄해야 되나? 아니 본인이 죄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밝히면 될 일인데 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생각합니다.